맥락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의 맥을 짚어보는 전문가와 함께 깊이 있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시장 전반적인 대응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S증권의 정다운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 9,000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던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시장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장중에 낙폭을 조금은 만회하는 듯한 모습 나오다가 현재 구간 양시장 일제히 지금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고 코스피도 7% 넘게 다시금 빠지고 있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 다시금 시장에서 전망을 했었던 10,000포인트 도달할 수 있을지 기대를 좀 계속해봐도 좋을까요? 네, 다행히 지금 시장은 너무나 어렵지만은 그래도 장기적인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여전히 이 추세가 꺾였다는 시그널은 아직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포인트라는 숫자가 정말 가능할 것이냐? 저희는 가능한 숫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연준의 항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연준의 항복이라고 함은 금리를 인하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금융 규제를 완화해 줌으로써 통화 유통 속도, 통화 승수가 올라가는 부분을 좀 받쳐줘야 가능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코스피 10,000포인트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코스피의 ROE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ROE가 제일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중복 상장 효과를 제거한다라고 하더라도 20%대 후반을 바라보는 그런 수치이거든요. 그 상황에서 PBR이 어느 정도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더라도 10,000포인트가 그다지 멀지 않은 숫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만 이 전제 조건으로 연준의 항복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결국 핵심은 우리나라가 저 차트상에서 저 선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시장이 상당히 넓게 위아래로 좀 많이 벌어져 있죠. 이런 이유가 결국 반도체라는 부분이 이런 높은 실적과 실적 성장이 지속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연준의 항복이 있어야 된다. 결국 AI 투자에 대한 비용을 낮춰주는, 금융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연준의 금리 인하라던가 아니면 자금 유동성 확보 등이 있다면 10,000포인트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그래도 좀 평가를 해주셨는데 연구원님께서 우리나라 증시에 대해서 시장의 폭이 좁아졌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장의 폭이 좁아졌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자료를 좀 작성을 했었는데 시장의 폭이 좁아졌다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은 결국 상승하는 종목이 그만큼 극히 제한적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렇고, 이게 시장에 의미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멘텀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저희는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하는 종목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만큼 살만한 종목 내지는 올라갈 만한 종목이 너무나 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상황에서 무언가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은 시장의 폭이 좋아질 만한 종목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상승하고, 반대로 이렇게 유의하게라고 좀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소수의 종목들로 상승이 쏠려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들마저도 주가가 하락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시장이 또 급격한 하락을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이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지수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데 모멘텀은 조금 소강 상태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오늘도 관련된 시장 분석 리포트를 내놓아 주셨는데 우리 시장에 대해서 20%가량의 낙폭이 가능하다라는 진단도 내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바라본 이유가 있을까요? 네, 20%까지라기보다는 네. 20% 이상이 가능하다라는 네. 얘기였고요. 시장을 길게 봐서는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의 변동성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조금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자료를 쓴 건데 시장을 바라볼 때 지금의 상승 추세를 바라보면은 상승하다가 고점에서 약간의 조정이 있을 때 일반적으로 10% 이내에서 마무리가 됐고 제일 크게 빠졌던 게 3월에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그때가 이제 19.9%의 낙폭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바라봤을 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전의 MDD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전에 고점 대비 낙폭을 가지고 지금 타이밍에서 좀 급하게 대응하지 말자, 조금은 기다려보자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총 3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진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에 대한 우려가 자극이 됐다라는 것, 거기에 금리가 하락 안정화될 수 있는 이슈들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조금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대규모 IPO, 스페이스 X를 비롯해서 대규모 IPO들이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 다소 좀 변동성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고 FOMC라든지 아니면은 7월 4일에 이제 미국의 독립기념일인데 이때를 전후로 해서 그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에서 AI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약으로 좀 내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정치권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조금은 급하게 접근을 하진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지수 자체는 상승할 수 있지만 변동성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좀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점에서는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약간은 좀 자제하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투자 자금을 운용하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레버리지를 활용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은 조금은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일정 부분은 가져가면서 천천히 분할 매수를 정말 여러 번에 나눠서 사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바라볼 때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아무래도 금리이다 보니까 금리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상승분의 상당 부분 자체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시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두 기업이 흔들릴 때 시장 자체도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전망은 여전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좀 힘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메모리 수요도 여전히 굳건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 지금 이 불안감 속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적 근거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하실까요? 실적에 대한 근거 자체로 놓고 보면은 뭐 충분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주가 상승의 충분 요건이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렇지는 않아 보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주가가 낙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좀 나타났다 보니까 만약에 좀 매크로적인 부분이 안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들이 당연히 좀 탄력적으로 반등은 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처럼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당장 이제 2분기가 반도체 쪽에 대해서 실적 증가율로 바라봤을 때 정점을 기록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이 AI 사이클, 생태계 전반을 놓고 바라봤을 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전에는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 병목 현상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렇게 투자한 것을 가지고 수익화를, 돈을 어떻게 벌어들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양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반도체주들이 약간은 이전과 같은 주도주 자리에서는 조금 비껴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가까운 예로 이제 2025년, 2024년 정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엔비디아를 생각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이 언제나 좋았습니다. 컨센서스 언제나 상회했고. 그런데 주가를 보면은 S&P 500 대비해서 초과 수익률을 거두는 부분들이 이 2024, 25년을 바라봤을 때는 그다지 크지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베타화라고 하는데 시장과 유사하게 움직이는 부분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는 좀 그런 그림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수가 지금 많이 올랐는데 사실 수익을 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대형주 보유하신 분들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주도주의 독주가 조금 멈춰진다면 괴리는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봐도 좋을까요? 네, 정확하게 좀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너무나 강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쪽으로 자금을 투입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의 시장이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더 이상 초과 수익률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은 좀 줄어든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쏠려 있던 자금들이 워낙 시가총액 규모도 크다 보니까 다양한 업종들 혹은 종목들로 확산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체감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대형주가 쉬어가고 지수는 그다지 못 오르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투자할 기회들이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는 그런 그림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소외 받으셨던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런 괴리감이 좀 줄어든다면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물가 지표도 발표되고 스페이스 X의 뭐 상장 그렇게 되면 또 자금을 또 빨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고요. 다음 주에는 FOMC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좀 민감하게 작용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핵심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연관된 것들, FOMC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CPI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와 더불어서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그에 따라 유가가 어떻게 변동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사실은 하나의 큰 맥락, 금리라는 맥락으로서 좀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투자 자금들을 조달을 하는데 조달하는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것이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를 통해서도 자금을 조달한다. 메타까지도 그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이제 부채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기존에 가졌던 독점적인 지위들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은 금리가 높아도 빅테크들은 여전히 강한 재무구조 하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갈 것이다. 그래서 금리와는 상관없이 간다라는 것에서 약간은 비껴나가는 시클리컬적인 성격을 가져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2년이 금리 텐트럼이 있었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도 뒤늦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FOMC 그러니까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고 연간 내내 시장이 하락했던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파워풀하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쪽을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수는 높아진 상황에서 시장의 폭은 좁아지고 있고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이 그렇다면 연구원이 말씀해 주시는 건 결국에는 투톱의 상승이 조금은 줄어들고 이제는 순환매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봐야 될지 순환매 쪽에 좀 힘을 주고 시장을 네.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 불안이 좀 해소되고 지수가 한 차례 좀 반등하는 구간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때를 노리고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반도체 투톱을 제일 기대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나가고 났을 때 시장의 초점이 어디에 좀 놓일 것이냐. 저희는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동차라든지 아니면 은행주라든지 아니면은 퀄리티가 좋은 그러니까 재무 구조가 좋은 소외된 가치주, 그러니까 밸류가 싼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핵심적인 변수는 두 가지입니다. 결국 고금리 환경에서 영업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더불어서 AI라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점점 더 인프라 투자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수익화에 포커스를 좀 두는 그런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무래도 환율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 금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치주 성격이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무엇보다도 로봇이라는 AI, 피지컬 AI라는 부분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도 역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은행 역시도 대표적으로 고금리에서 좋은 종목들이고요. 거기에 이제 주주환원 정책이 안정적으로 좀 제시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역시 기대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사실 이러한 종목들 업종들을 피킹을 하는 그런 논리들이 고평가라는 부분보다는 이제 고퀄리티라는 부분 그리고 가치주인데 약간 소외돼서 싼 것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려운 영업 환경 고금리가 마찬가지겠죠. 어려운 영업 환경에서 이렇게 제대로 돈을 벌어나갈 수 있다라는 종목들을 집중을 해서 살펴보시면은 그러면 조금은 기대할 만한 수익이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다운 연구원과 함께 흔들리는 시장 속에 우리가 어떻게 출구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시장의 분위기가 변화하고 있는 건 맞는 듯합니다. 반도체 투톱의 독주 시장에서 이제는 업종의 순환매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들이 흔들리는 대표적인 이유를 이제 금리 사이클의 변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러면서 자동차, 은행 그리고 현재 저평가 받고 있는 가치주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투자인들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오늘 흔들리는 시장 속에서도 이러한 전략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원님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